삼성서울병원 식력과의 서우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메디컬 매니지먼트입니다. 몇 가지 그 토픽이 있는데 이제 항혈소 판제제, 혈압약,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 뭐 등등,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이드라인 얘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패스피지올로지랑 내추럴 코스하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셔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혈관을 보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인데 그 우리 이 모야모야 환자들의 그 혈관의 모양이 이제 월 에리어를 보면 월이 큰 에리어가 이제 보통 이 아이카드가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그 리모델링 인덱스는 모야모야가 훨씬 더 작고 그다음에 그 인핸스먼트는 오히려 이제 아이카드가 훨씬 더 많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콘센트릭한 그런 것들은 모야모야가 좀 더 많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야모야는 이제 뭐 동맥경화나 이런 질환에 비해서 좀 더 작아지고 그다음에 얇아지고 뭐 이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모야모야 환자에서 이 뇌경색의 패턴입니다. 이제 허혈성 뇌졸중이 생길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약을 어떻게 쓸 건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야모야 환자에서 이제 뇌경색의 패턴은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마치 콜티칼 임팍션처럼 보이기도 하고 리저널 테리토리얼 임팍션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서브콜티칼 리전도 있고 스캐터된 패턴의 작은 것들이 여기저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턴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패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보통 흔하게 생각하기로는 이제 모야모야는 퍼퓨전이 감소해서 생기는 뇌졸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퍼퓨전을 오그멘테이션 시키는 것이 치료의 근간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들 특히 엠볼리즘도 관련이 많다는 것이고 우리 방원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 주로 하셨던 연구에서 봐도 주로 퍼퓨전이 감소된 부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임팍션이 많이 생기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예전에 우리 이런 퍼퓨전과 이제 임팍션의 패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예전에 IC 오클루전과 MC 오클루전을 비교하던 연구가 많던 시절에 유명한 헤나리 선생님이랑 카플란 선생님이 썼던 리뷰 아티클에서 얘기했던 유명한 말인 시너지스트 이펙트, 하이퍼퍼퓨전과 엠볼리즘의 시너지스트 이펙트가 있는 것이 이 모야모야에서도 역시 적용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패턴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통상 생각하는 것처럼 모야모야에서 하이퍼퍼퓨전이 중요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엠볼리즘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스럼버스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패서피지올로지를 같이 막아주는 것이 이 모야모야 환자에서 이스케믹 심텀을 예방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티플레이트릿을 우리 모야모야 환자에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중요한 하드한 엔드포인트 가진 그런 콘크리트한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에비던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베이를 한 거죠. 익스퍼트들한테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서베이를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해봤더니 이스케믹 타입의 모야모야에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엔티플레이트릿을 다 쓴다 하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안 쓴다, 바이패스 서저리만 한다가 6%에서 10% 미만 정도 있었고 엔티플레이트릿 절대 안 쓴다 하는 게는 좀 적었고 그다음에 이런 퍼센트가 나옵니다. 한 70%는 이스케믹 심점이 있는 모야모야에서 이제 엔티플레이트릿 쓰는 걸로 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무증상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안 쓴다. 기본적으로 쓰지 않는다 했던 게 한 70%에서 80%쯤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무증상 모야모야에서는 엔티플레이트릿 쓰지 않는 것으로 대답을 했고 나머지는 좀 적은 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쓴다면 어떤 엔티플레이트릿을 쓰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에스피린이 한 70%에서 80% 정도고 실러스타졸이 50에서 한 70% 사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클로피더그렐이 이제 40에서 50% 정도 이런 정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이 세 가지 약제가 이제 뇌졸중 환자에 사용하는
엔티플레이트에서 중요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비슷한 걸로 갔고요. 아마도 이제 실러스타졸, 에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이 보통 쓰는 약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의 모야모야 환자들을 쭉 따라가면서 보는 이제 코홀트 연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엔티플레이트를 쓰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유발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보았더니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엔티플레이트를 한 10년 동안 준 것과 안 준 군 사이에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좀 이상하게 엔티플레이트릿이 보통 헤머리지 스트로크를 좀 더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썼던 경우에 헤머리직 스트로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ICH 리스크가 오히려 엔티플레이트를 쓰는 군에서 좀 줄었다고 보고를 하였고, 다른 연구에서 보면은 이 모야모야 환자들을 이제 컨서버티브하게 치료한 것과 엔티플레이트 준 것과 그냥 서저리 한 군, 세 군으로 나눠서 PS 매치를 했던 연구에서 환자 수가 많지는 않고 159명이었으니까 봤던 연구에서는 컨서버티브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연구 군에서는 이제 뇌졸 스트로크 리스크가 좀 높았고, 반면에 엔티플레이트과 서저리를 한 군에서 그 뉴머리컬하게는 서저리가 좀 더 낮았지만 둘 다 약을 주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까 우리 방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엔티플레이트를 쓰는 것에 이제 우리 기본적인 컨셉은 모야모야에서도 뭔가 스럼바 엠볼리즘이 생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야모야 환자 중에서 그 TCD를 통해서 모니터링 했을 때 이제 마이크로 엠볼릭 시그널에 보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듀얼 엔티플레이트를 썼을 때 이 TCD 상의 MES가 어떻게 되는지 봤던 연구에서는 듀얼 엔티플레이트를 다 쓰고 나서는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모야모야 환자에서도 다른 동맥경화성 뇌졸중과 마찬가지로 엔티플레이트를 쓰는 것이 스럼바엠볼리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에서 했던 연구에서는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엔티플레이트를 헤모다이나미컬하게 스테이블한 어덜트 모야모야 디지즈에서 썼을 때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헤머리지 스트로크를 예방할 수 있는가라는 연구를 해봤는데, 또 후양적 연구이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모두에 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헤머리지 스트로크를 예방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결과가 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약을 왜 줍니까? 그러니까 약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이제 주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정말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저도 고민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모야모야 환자는 그 산정특례라는 특수한 이제 코드가 있어서, 물론 이제 이것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질환의 다른 뇌졸중의 서브타입보다는 좀 더 비교적 좀 안전하게 그 대상자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 엔티플레이트릿을 주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해 본 바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엔티플레이트릿이 이런 모야모야 환자에서 이제 서바이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그 전체 국가적인 헬스 인슈런스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모야모야 환자들의 애뉴얼 인시던스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도까지 데이터를 봤던 건데, 아마 이제 현장에서 느끼시는 선생님들의 느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이제 이 모야모야 브레인 이미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특히나 이제 유전자 검사에 RNF135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더 그 무증상인 모야모야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야모야 환자에서의 그 사망률은 점차 감소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애뉴얼리 1에서 1.5% 사이 정도로 그때 보고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방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환자들이 이제 무증상인 경우는 애뉴얼 스트로크 인시던스가 1% 미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증상이 별로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망률도 역시 따라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엔티플레이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트렌드를 조사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에스피린이 가장 많고, 클로피도그렐, 그 다음에 이제 실러스타졸, 기타 등등이었는데, 에스피린은 점차 감소했고,
클로피도그레는 이제 등락이 있지만 비슷하게 한 40% 정도. 그다음에 실로스타졸이 2000년대 초반에서 급격하게 사용량이 증가해서 지금은 그 가장 2016년도에는 가장 흔하게 쓰는 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제 국내 이제 실로스탈이 뇌졸중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이 이쯤이고, 그리고 요즘에 국내에서 있었던 이제 피카소 연구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게 헤모리직 스트로크 리스크가 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퍼져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내셔널 헬스 인스티튜트 서비스의 이제 DB를 다 조사해서 이제 모야모 환자를 이제 엔티프레티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과 한 번 이상 사용했던 군을 나누고 이를 PS 매치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보면 오버all 커트에서 뭐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엔티프레티를 썼던 경우가 이게 숫자가 다 p-밸류가 낮은 거는 n수가 너무 커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절대값 차이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리스크 팩터가 아무래도 좀 높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모탈리티를 봤습니다. 우리 국민건강 우리나라 클레임 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스트로크 리커런스를 이제 보는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컨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리커런트 스트로크를 진단하는 데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인터프리테이션 하는데 꼭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모탈리티는 완전 하드 엔드포인트이기 저희는 모탈리티 서바이벌을 하는데 엔티프레티스는 이제 유니베리트, 멀티베리트 공이 다 이제 사망률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어떤 엔티프레티스이 좋으냐면 아스피린과 실로스타졸이 그냥 제일 또 좋은 것으로 보여졌고, 서브그룹을 몇 가지를 봤는데 에이지 그룹에 따라서 젊은 그룹과 나이가 많은 그룹, 이 군들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제 어느 군이든 간에 실로스타졸이 컨시스턴트하게 이제 서바이벌 좋아지게 하는 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 이스케믹 스트로크 있던 군과 헤모리직 스트로크 있었던 군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이제 우리 유니베리 어널리시스에 전반적으로 서바이벌 증가시키는 보였지만 실제로 멀티베리에서의 코베리에트를 이제 어저스트한 이후에는 실로스타졸이랑 그다음에 헤모리직 스트로크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스케믹 스트로크 있었던 곳에서는 엔티플레트릿이 효과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이제 헤모리직 스트로크 있는 군에서 좀 이렇게 효과가 나는데, 이것이 또 아까 보여드렸던 일본의 코드 데이터랑도 좀 비슷한 수준이라 좀 재미있는 파인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약이 제일 좋은가 봤더니 이제 실로스타졸이 좀 낮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약제에 비해서는 조금 해저드레시가 낮았고요. 이건 뭐 다른 서브그룹에서 마찬가지고, 이런 서브그룹 애널리시스 했을 때 이제 의미 있어 보이는 거는 이제 인디렉트 그런 바이패스 리베스큘라이제이션 서저리를 받았던 군과 그렇지 않은 군 간의 차이가 있는데, 받은 군에서는 이제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고 안 받은 군에서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디렉트이기 때문에 아마 소아 어린 연령의 그런 환자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나중에 또 한번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엔티플레트를 쓰는 것이 전반적인 서바이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졌고, 이제 제가 여기서 프로비저널리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잠정적으로는 이제 현재 약을 쓰는 것이 권장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이런 엔티플레트릿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앞서 원 교수님 강의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이제 이것이 실로스타졸을 썼을 때 월의 몰포로지컬 체인지가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엔티플레트릿 아마도 이제 임상에서 쓰시는 분들의 상당 분들이 이제 실로스타졸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관련해서 모야모에서 어떨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이 높으면 모야모 환자 뇌출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줄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2024년도에 한 598명 정도의 모야모 환자를 데리고 이제 PSM 매칭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혈압을 정상군으로 조절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봤더니 이게 심토마틱 스트로크 인시던스에서도 차이가 없고 페리오퍼러티브 스트로크 아웃컴에서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게
그 관련된 다른 연구들도 제가 쭉 서치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이제 현재 있는 에비던스는 뭐 작은 스터디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그 의미 있는 이런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웃컴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좀 고민스럽긴 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는 그래도 이제 혈압 있는 사람들에서는 예방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에서 익스퍼트들의 컨센서스로는 들어가 있긴 합니다. 고지혈증 치료도 모야모야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런 RCT 데이터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내 연구자들이 13,000명 정도의 환자들을 이제 클라이밍 데이터, 이제 히라 데이터, 이건 심평원 데이터죠.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스타틴을 이제 먹다 말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타임 디펜던트 애널리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우리 스타틴을 먹이는 것이 그 헤모리직 스트로크를 예방하거나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발생하거나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지 봤더니 이스케믹 스트로크에는 효과가 별로 없고 여기도 헤모리직 스트로크를 줄이고 사망률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건데 이제 모야모야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엔티플레트릿도 헤모리지를 줄이고 스타틴도 원래 헤모리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헤모리지를 줄이고 하는 이런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우리 메디컬 매니지먼트에 대한 앞으로 좀 더 연구할 바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서브그룹에 대해서는 컨시스턴트한 결과를 보였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모야모야 관련돼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리모트 이스케믹 컨디셔닝입니다. 이제 팔 같은데 이스케미아를 줘서 이게 이제 이 스트로크 프리벤션 한 효과가 있는지 본 연구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메디컬 매니지먼트 이게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를 어떻게 매니지먼트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 진행 중이고요. 이제 TDCS가 이제 모야모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TMS 트랜스크레니얼 매그네틱 스티뮬레이션 연구들이 지금 최근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리트로포에틴을 이용해서 이제 아마 이게 뉴로프로텍티브 내지는 이제 스템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도 있고 이제 이 NBP라는 거는 중국 해석을 찾아보면 중국산 캐비지라는 무슨 식물 같은 거에서 추출한 그런 물질인 것 같은데요. 아마 뉴로프로텍션에 관련된 물질로 이제 스트로크나 이런 데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모야모야 환자에서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관련된 가이드라인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퍼니스 가이드라인에서는 TPA는 그 뭐 언더 케어풀 이블레이션 한 다음에 고려할 수 있다 정도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TPA 쓴 케이스들 리포트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TPA 쓴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써놓고 나중에 보면 큰일 날 뻔했네 막 이런 마음이 드시는 환자들이 아마 마음속에 있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리포트도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엔티플레트릿을 쓰는 것은 그 메디컬 매니지먼트 하는데 이스케믹 타입의 MMD에서 메디컬 매니지먼트는 컨시더도 할 수 있다 정도고 여기는 당연히 레코멘드 그레이드는 3고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낮습니다. 아까 에비던스가 별로 없는데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블러드 프레셔 리덕션 하는 것도 리즈너블 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레코멘데이션 그레이드는 3고 그다음에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러입니다. 유러피안 가이드라인도 거의 비슷한데 모야모야에서 그 롱텀 엔티플레이트릿의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근데 다만 익스퍼트들의 컨센서스에 보면은 롱텀 엔티플레이트릿을 이제 쓰는 것이 엠볼릭 스트로크를 줄이고 헤모리직 리스크를 늘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서 에비던스로 저희 논문을 비롯한 연구들의 이제 메타 분석 결과 보였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결과 보였고 2023년도 AS 미국 가이드라인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엔티플레이트를 쓰는 것이 이것이 이제 스트로크나 TI가 있었던 환자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에스피린 모노테라피겠지만 이것이 뭐 리즈너블 할 것 같은데 여기도 리커멘데이션의 그레이드는 위크하고 그다음에 레벨 오브 덴스는 리미티드 데이터로 그래서 아직도 효과가 연구 결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고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저희 데이터를 갖다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여기에 뭐 특별하게 코멘트는 없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중요한 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야모야 환자들의 메디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콘크리트한 에비던스는 안타깝게도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현재 있는 컨센서스 내지는 그 익스퍼트들의 어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비저널리 잠정적으로 엔티플레이틱 스타틴 같은 약들을 필요한 사람들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고, 앞으로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